이번 시간에는 소득 처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처분 생각하시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득 중에 각삼도 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각삼년도 소득 금액을 처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무조정이라는 게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각삼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절차라고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때 수익과 입금이 크게 다르지 않고 비용과 송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회사가 구해놓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좀 차이 나는 것만 조정해서 각삼도 소득 금액을 구한다고 이제 배웠는데요. 그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로 나온 금액이 주주총회라는 걸 거쳐가지고 이 당기순이익 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이제 유출을 할지 주주에게 배당을 줄지 아니면 임직원들에게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를 지급할지 이런 식으로 소득의 종류와 귀속자가 이미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삼도 소득 금액 전체 금액을 다 굳이 이렇게 어느 금액만큼 남아있고 어느 금액만큼 유출이 됐는지 구할 필요 없이 차이 나는 금액이 요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금액만 이렇게 얼마가 안에 남아있고 얼마가 밖으로 유출됐는지를 구하게 되면 전체적인 각삼도 소득 금액 중에 사내 적립된 금액이 얼마, 유출된 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처분은 이 각삼도 소득 금액 전체에 대한 금액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요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요 금액을 소득의 귀속자와 종류를 확정하는 절차, 요거를 소득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정의를 보시면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소득의 귀속자를 확정하는 절차, 이게 소득 처분의 개념인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로 인해 가지고 배당, 적립금 등 이런 식으로 금액을 소득의 종류, 귀속자를 확정하는 데 반해 이제 그렇게 확정이 안 돼 있는 세무조정사항 금액에 대한 거 확정하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 처분이라고 한다. 그럼 이 소득 처분은 뭘 하는 거냐, 누가 하느냐, 소득 처분의 대상은 누구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세무조정 자체를 각삼도 소득 금액을 신고하는 법인들은 모두 이제 세무조정을 할 때니까 마찬가지로 그 각삼도 소득 금액에 있어서 세무조정하는 법인들,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할 것 없이 다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언제 누가 하느냐? 법인이 정기신고라든가 수정신고를 한다 그러면 당해법인 자체가 소득처분의 주체가 돼서 신고할 때, 신고일에 이제 소득처분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세무서에서나 국세청, 우리가 나가서, 국가에서 나가서 결정이나 경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우리 과세 당국 자체가 소득처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소득 처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득 처분은 그럼 유형이 어떤 게 있느냐 잠깐 보시게 되면 소득 처분은 크게 사회 유출, 유보, 기타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유출은 말 그대로 세무조정 사항 금액이 밖으로 나가버려서 다른 누군가한테 귀속되는 거, 요거를 이제 사회 유출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부에 남아있는 거, 그런 걸 유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남아있으면서 자산 부채의 차이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제 유보라고 하고요. 기업 내부에 남아있으면서 유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자산 부채 차이도 없더라. 그럴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제 크게 세무조정 금액은 사회유출, 유보, 기타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우리 세무조정이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산조정에서는 사회유출, 유보, 기타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는데 차감조정은 당기순 출발해서 뭔가 이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이라는 거에서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감조정 쪽에서는 마이너스 유보와 기타라는 것만 나온다. 사회유출은 이 차감조정 쪽에서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사유유출, 유보, 기타가 있는데 그럼 사유유출 요거부터 이게 어떤 때에 사유유출이라는 걸 하고 사유유출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유유출은 일단 세무조정 사항 중 입금 및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유형이고요. 그 조정액만큼 각 사람도 소득은 증가하지만 외부로 유출되어 기업 이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기업회계상 세무회계상의 잉여금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회사가 뭔가 이제 비용을 처리를 했다는 거죠. 비용이 처리됐으니까 현금이 나갔다고 보시면 현금이 이렇게 나가서 뭐 수선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수선비 유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세무조정 사항이니까 이 수선비 나간 걸 우리가 과세당국에서 만약에 경정을 한다 그러면 봤을 때 이게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우리는 송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송금 불산입을 할 거잖아요. 이제 현금 나간 건 맞지만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라는 거 할 때 그냥 분계로 쓰신다 그러면 이렇게 사유유출 이렇게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송금 불산입 사항이니까. 그랬을 때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게 세무조정이라는 거고 이 불산입 금액 자체에 요 수선비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서 요 금액 자체가 요 금액만큼 이제 회사는 비용 처리해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켰지만 우리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금액만큼 이제 각 사람도 소득 금액이 증가하게 되겠죠. 요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금액이 누구한테 귀속이 됐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사유 유출 중에서도 이 배당으로 가느냐 상여로 가느냐 또 뭐 기타 사유 유출로 가느냐 기타 소득으로 가느냐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출된 금액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출된 금액 이런 걸 처분하는 걸 사회 유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출 이렇게 쭉 보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출된 금액이 혹시나 출자자 그러니까 뭐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수선비 얼마 그리고 이게 귀속된 게 출자자한테 귀속이 됐다 그러면 배당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든 출자자는 아니고요. 혹시나 출자자이면서 임원이거나 아니면 뭐 출자자이면서 직원 주주이면서 이제 직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배당으로 가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상여로 간다. 아니면 혹시나 이제 출자자이면서 법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배당으로 가지 않는다. 기타 사유 유출로 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나간 금액이 이제 출자자한테 이렇게 흘러간다. 그럴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을 하게 되고요. 나간 금액이 이게 혹시나 대표자나 그냥 임원이 지출해야 될 수선비를 우리 회사가 지출하면서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그 비용이 아니니까 회사의 송금이 아니니까 송금 불산입하게 되는 거고 그게 누구한테 귀속이 됐느냐? 아까 임원을 위한 수선비라고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 상여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여는 요 이제 세무조정 금액 중 사회로 유출되어 임원이나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유출된 게 맞는데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표자, 콕 집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 분명한 임원 직원에게 귀속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추계가 우리 장부가 없을 경우에 추정하여 이제 계산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세 방법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추계 계산해서 나오는 과세 표준이랑 이제
당기순이익 간의 차익분 이런 경우에도 축의 장부를 이제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책임을 대표자한테 묻겠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도 대표자 상해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출된 금액이 또 아까 얘기한 이제 출자자나 임직원이 아닌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우리 회사가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거래처에 이제 수리할 게 있었는데 그걸 대신 지출을 해줬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런데 그 이익이 각 사람들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말 그대로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그 사람들, 거래 상대방, 그 귀속되는 사람들의 이제 소득을 감소시킬 것을 우리 회사가 대신 지출해주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법인의 소득이나 이제 사업 소득을 구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딱 이제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외에 우리 법인세법상에서 법령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겠다 해가지고 열거해 놓은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기타 사회 유출인데요. 열거된 규정을 잠깐 보시면 이후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접대비 한도 초과액 이런 식으로 쭉 열거가 돼 있거든요. 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올해 2021년 1월 1일 지출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4조 2항 1호 기부금, 법인세법 24조 제3항 제1호 기부금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이제 그냥 수업 편의상 그냥 종전 용어 그대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PT상에도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액 또는 정규영수증 미수치, 정규영수증도 올해 기준으로 이제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접대비 정규영수증은 3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됐는데 그런 이제 기준금액 상향된 금액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송금 불산입하게 되는 그 금액도 기타 사유 유출로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만 보시면 어찌 보면 이게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한테 그 법인의 소득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령에 의거해서 열거돼 있는 이런 사항들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계속 보시면서 접하시면서 이제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소득 처분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용 승용차별 임차료라는 거니까 우리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 리스나 렌탈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비용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나 이런 처분 손실 중 한도 초과액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자산이 아니니까 처분하게 됐을 때 그 발생하는 처분 손실 이런 한도 초과액을 얘기한다. 이게 800만 원까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나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 중에서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 이런 이제 전체 금액 중에서 혹시나 원천징수 로 징수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상당액 요 금액들이 기타 사회 유출로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이제 쭉 더 있는데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참고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쭉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그것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보시는 거는
기타입니다. 기타 소득. 죄송해요. 기타가 아니라 기타 소득입니다. 여기 보시는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그리고 기타 소득. 아까 이제 열거돼 있는 배당 같은 경우엔 제가 주주나 출자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상여 같은 경우엔 임직원, 그리고 기타 사회유출은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외이자한테 이제 유출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서는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사회 유출이라는 걸 왜 굳이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 유출돼서 다른 누군가의 소득을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 개인의 배당 소득을 구성을 할 테고, 이런 상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할 테고, 그리고 이 기타 사회 유출은 법인이나 뭐 다른 개인이다 그러면 사업소득을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 기타 소득도 뭐 개인의 기타 소득을 구성하게 되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이런 소득의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처분을 해서 과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과세하겠다, 원천징수하겠다, 아니면 금액이 얼마인지 포착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이제 보셨고, 이런 게 사회 유출이란 얘기인 거고, 이거 한번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혹시나 이제 보시는데, 첫 번째 예시가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택 인테리어비로 1,000원을 지급했고, 근데 회사에 수선비로 계상했다. 요 케이스죠. 회사는 이제 1,000원을 지급하고 현금 1,000원 나가고 수선비 1,000원을 지급했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의 수선비,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분을 했다는 거고, 근데 가만 보시면 이거는 회사의 비용이 아니죠. 회사의 송금이 아니라 이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 이 개인을 위해서, 원래 개인이 본인이 부담해서 자택 인테리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회사가 대신 부담을 해준 거고, 그것만큼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당기순이익 줄어드는 거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해서 과세소득을 늘리는 거고, 송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생길 텐데요. 이때 소득 처분이 수선비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니까 출자자와 배당과 대표이사 임원이 되니까 상여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 배당과 상여가 충돌하게 되면 상여 쪽으로 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득 처분만 따지게 된다면 상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분을 하는 이유가, 그 배당이나 상여 같은 경우에 수입 시기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수입 시기가 조금 더 빠른 쪽이 근로소득이거든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여 쪽이 귀속 시기가 빠르니까 조금 더 빠른 쪽으로 빨리 과세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충돌했을 경우에 이제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게 배당이랑 상여가 충돌을 할 수도 있고, 또 배당이랑 기타 사회 유출이 법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배당이랑 상여가 충돌하게 된다 그러면 상여, 배당이랑 기타 사회 유출이 충돌하게 된다 그러면 기타 사회 유출 쪽으로 소득 처분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보시면 과속 과태료 범칙금 1,000원을 현금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계상을 했다. 말 그대로 회사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계정으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 이제 나중에 송금 파트에서 배우긴 할 텐데, 이 범칙금 같은 경우에 법률을 위반한 이런 이제 과태료, 벌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고, 회사가 비용 처리했지만 이럴 경우에 귀속되는 게 이 범칙금이 말 그대로 이제 현금 지출했는데 이 범칙금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국가인 거죠. 법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 소득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게 된다. 고요. 세 번째 보시는 게 뭐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으로 이제 현금을 지급해서 우리 회사에 기부금 계정 과목에 계상을 해뒀다. 근데 이거는 우리 회사의 기부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동창회, 이 대표이사 동창회를 위해서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될 개인적인 그런 이제 지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게 원래 대표이사가 지출해서 되는 거니까 대표이사한테 귀속된 걸로 봐서 이럴 경우에도 상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거래처 영업 담당자에게 뇌물을 지급을 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 회사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 귀속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가느냐. 주주도 아니고 우리 회사 임직원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는 뭐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영업 담당자 때 흘러가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 기타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서 저 영업 담당자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유출에 대해서 쭉 보셨는데 사회 유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득의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소득 처분이란 걸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유보입니다. 유보는 보시는 대로 세무조정 금액이 사회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 있으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자본이니까 결국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니까 자산 부채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 이걸 유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선뜻 와닿지 않을 텐데 일단 자산 부채 차이라는 거 요거에 이제 포인트를 두셔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회사가 자산을 과소계상했다던가 아니면 과대계상했다, 부채를 과대계상했다던가 과소계상하게 된다. 그러면은 유보라는 소득 처분이 발생하게 된다. 그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회사가 토지를 이제 1000을 취득하고 취득세 100을 납부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다. 우리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현금 1100 나간 건 맞는데 이 중에서 회사는 토지를 1000 그리고 취득세 비용으로 100을 계상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저 취득세는 토지 원가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처리해서 비용으로 잡았지만 우리는 비용으로 잡을 게 없으니까 일단 세무조정은 송금불산입이라는 거죠. 송금불산이 되는 거고 이 송금불산입이라는 게 세무조정인 거고 요 송금불산입한 금액 자체가 뭐 때문에 송금불산입을 하게 됐느냐 그걸 보시면 회사의 자산과 회사가 보는 자산과 세법상 보는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득 그 세무조정을 하게 됐다. 이럴 경우에 유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무조정은 항상 맞춰주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토지가 1100이 있어야 됐는데 회사가 잡은 건 1000밖에 없기 때문에 100만큼 자산을 늘려줘야 되니까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소득 처분은 유보거든요. 플러스 유보. 그래서 토지 100만큼 증가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유보 이렇게 이제 처분하게 됩니다. 이게 사내 유보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보시면 회사가 공사하자 보수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아직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충당금 계정을 설정하면서 하자 보수 충당금 100을 잡고 하자 보수비로 100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뒀다. 이건 부채성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 하자보수 충당금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나 보다만 생각하시고, 이제 세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굳이 비용으로 인식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는 이제 충당금 설정하면서 비용으로 잡았지만, 비용으로 잡아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켰지만 이게 당기순이익 감소될 사항이 아니고 각삼도 소득금액에 이 하자 보수비만큼 빠질 사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각삼도 소득금액을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금불산이익이 되는 거고요. 송금불산이익이라는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고, 그 세무조정한 금액 자체가 왜 발생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회사의 부채, 회사가 부채를 100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세법상 부채는 없기 때문에, 제로기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부채를 감소시켜줘야 되거든요. 부채를 감소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유보로 된다는 거. 방금 100 이렇게 하면서 유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유보가 되고요. 아니면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 이럴 때 마이너스 유보라고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거는 회사의 회계 처리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회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세법상 이제 입금이냐 송금이냐 아니면 세법상 자산 부채 차이가 나느냐, 요거에 따라 이제 소득처분 세무조정은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를 하나만 더 볼게요. 보시면 회사가 12월 31일에 상품을 100을 매출했는데 대금 아직 회수하기 전이었고요. 이걸 장부에 이제 누락을 냈대요. 장부에 누락했다는 말은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니까 회사는 매출과 관련해서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12월 31일에 만약에 나가서 봤을 때 100이라는 매출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출 인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매출 100이라는 걸 인식을 했을 테고, 아직 대금 회수 전이니까 뭐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이런 식의 이제 처분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수익, 입금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본다 그러면 굳이 회사는 수익으로 계상을 하지 않았지만 매출이라는 수익이 있었던 거니까, 입금이 증가한 거니까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발생할 거고, 이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한 이유를 보니까 그 차이가 뭐 때문에 이 입금 산입이라는 걸 하게 된 거냐, 유출이 된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요 회사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계상을 안 했지만 우리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산을 늘려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보라고 외상 매출금 뭐 100 하면서 유보, 이런 식으로 소득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도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는 매출원가 부분에 대한 것도 계상을 누락했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누락한 거고, 근데 실제 이제 나간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저 상품의 장부가액이 80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상품은 80만큼 나갔을 테고 우리 매출원가가 80만큼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졌겠죠. 원래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회사가 누락한 거니까. 근데 이게 80만큼 비용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 빠진 상태여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회사는 안 했지만 이제 우리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80만큼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 송금 산입이라는 걸 해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이걸 인식 안 해서 비용이 덜 잡혀 있을 테니까 송금 산입이라는 걸 해주게 되고, 요 세무조정 송금 산입이란 금액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 보시면 상품이 80이라는 이 자산이 80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그걸 처분을 안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상품 80 그러면서 마이너스 유보.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을 줄여야 되는데 자산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을 줄여주는 소득 처분, 그게 마이너스 유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는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을 했는데 그 세무 조정한 금액이 플러스 자산 부채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더라. 그랬을 경우에 이제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의 소득 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유보는 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거냐? 아까 사회 유출 같은 경우야 우리 방금 전에 봤듯이 다른 누군가에게 소득의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이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고 쳤는데, 이 유보는 뭐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하는 거냐? 이제 처분을 하는 거냐? 보시면 유보는 청산소득 과세를 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하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4가지 소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각산도 소득금액,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 미완료 소득금액에 대한 얘기는 했었는데, 그때 이 3가지 소득은 매 사업년도마다 발생한 이제 그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사업년도별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3개의 소득에 대해서는 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그 신고서상에 이제 기재를 하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청산소득은 매 사업년도가 아니라 딱 한 번 법인이 청산할 때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과세를 할 때 이 청산소득은 자녀자산 가액에서 세법상 자기자본 요걸 빼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세법상 자기자본 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본 관련된 거니까 저희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유보 마이너스 유보라는 소득 처분을 별도로 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제 그 내용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볼 게 이제 기타거든요. 기타는 아까 유출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밖으로 나간 건 아닌데 세무조정을 하게 됐는데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세무조정을 해봤는데 그게 자산부채 차이도 아니더라. 그럴 경우에 이제 기타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쭉 같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예를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항목을 입금 산입하는 경우, 그래서 회사는 자본잉여금 이제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자기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서 자기 주식 처분하니까 뭐 100으로 처분하게 됐는데 현금을 200을 받았더라. 그럴 경우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게 생기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 저기 자본잉여금으로 계상을 한대요. 자본잉여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 세법상으로는 현금 200 들어온 것도 맞고 자기 주식 100이 없어지는 것도 맞는데, 회사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분했지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입금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은 안 됐지만 우리는 각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이제 개정 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금으로 산입하는 경우니까 입금으로 만약에 이제 보는 이런 식의 이제 거래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 보게 되면 회사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해서 그냥 바로 자본으로 가버려서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게 입금 항목이어서
과세소득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안 됐지만 각삼도 소득금액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입금 산입이라는 걸 해야 되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입금 산입을 하는데 그게 자산부채 차이는 아니거든요. 둘 다 이제 크게 봤을 때 자본잉여금 항목인 거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입금 항목,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항목인 거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뭐 계정 과목 쓰신다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이 이렇게 적을 테고, 이럴 경우에 기타로 처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세무 조정을 하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각삼도 소득금액에 흘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각삼도 소득금액에도 흘러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세법상 봤을 때는 이건 각삼도 소득금액을 구성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기타로 처분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금액이 자산부채 차이도 아니고 사유유출된 것도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타로 간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 지금 사유유출, 유보, 기타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원칙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특수한 경우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상해 처분한다는 내용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반적인 장부가 없어서 추계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상여로 처분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같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추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게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소득처분의 사후관리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상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귀속자에게 근로소득을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천징수도 하고 세금도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타 사유유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처분하는 당사자가 원천징수라는 것도 안 하고 사후관리를 따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천재지변 불가항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한 경우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내용은 수정신고 내용이거든요. 수정신고와 관련해서 사회 유출된 금액을 회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수정신고를 했다. 그럴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사내 유보로 처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정신고가 우리 과세관청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난 후에 수정신고를 한 케이스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내 유보가 아닌 이제 대표자 상여 아니면 그 유출해서 가지고 간 귀속자한테 사회 유출 쪽으로 소득 처분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만 더 예를 보고 가면요. 예를 들어 이제 8기에 현금 매출 누락을 했고 그걸 매출 누락한 거에 대해서 정기신고 때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다가 9기에 가서 8기분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수정신고를 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다 그러면은 얘 8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당초에 결산서에도 누락을 했으니까 반영을 하지 않았고 정기신고서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회사는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수정신고는 이제 법인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당초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런 이제 뭐 매출 100이 있고 이런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 100이라는 이런 식의 이제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9기에 가서 이걸 회수를 하고 9기에 가서 현금을 회수를 하고 이제 뭐 수익으로 잡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걸로 이제 현금으로 이제 현금 회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 회수한 게 8기에 있었던 거 이 현금 나간 걸로 보지 않고 대여금으로
대여금 계정으로 봐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여금으로 봐주고, 그리고 지금 부기에 회수한 것도 대여금 회수한 걸로 보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초분은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수정으로 봤을 때 이제 대여금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세무조정은 당초분하고 비교를 하면 될 테니까, 당초분이 결산서랑 정기신고니까 회사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당초분은 하지 않았지만 수정해서 보니까 수익, 매출이란 게 있더라. 그러니까 입금 산입인 거고, 입금 산입이 하게 된 세무조정 금액이 있는데 그 사유가 자산의 차이로 이익한 거더라. 대여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뭐 이때 대여금 100 이렇게 되면서 자산을 증가한 걸로 봐서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뭐 이제 구기에 가서는 이제 회사가 대여금을 회수했으니까 이때는 뭐 굳이 한다 그러면 회사는 이때 대여금 회수한 걸로 봐가지고 우리 세법도 뭐 현금 100 한 건 맞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뭐 정기에 이제 된 거니까 2월 입금이라고 뭐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2월 입금은 이제 당해년도 입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회사는 이제 대여금 100으로 받지만 우리는 당해년도 입금이 아니더라. 그래서 입금 불산입인 거고 이 차이가 뭐 대여금 100 때문에 발생한 거다 해서 이제 구기에 가서 마이너스 유보 아니면 정기 유보 추인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처분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수정 신고하는 시점에 돈이 유출이 되긴 했었지만 유출된 걸로 보지 않고 대여금으로 봐가지고 유보로 해준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을 신고한 경우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한 거다.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결산서나 정기신고서상에는 반영을 안 했지만 이때는 어차피 법인이 수정 신고를 안 했어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분명히 과세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들킬 거를 이제 걱정해서 수정 신고를 한 거니까 수정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건 대여금으로 안 보고 그냥 이제 매출 100이 발생한 건 맞고 현금이 들어왔다가 현금이 그냥 나가서 다른 누군가한테 이제 나가버린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간 게 뭐 대표이사가 가지고 간 거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현금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입금 산입인 거고 매출에 대해서 100만큼 이제 대표자가 가져간 거다 그러면 상여 처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앞쪽 내용 보시면 깨끗하지가 않은데 수정 신고 내에 매출 누락, 우리 아까 매출 누락 얘기를 했었는데 매출 누락 그걸 이제 매출 누락했던 금액을 회수해가지고 자진해서 수정 신고하더라. 그럴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법인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걸 알게 된 경우, 그래서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경정할 거를 미리 알고 그래서 수정 신고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유출된 거 그대로 봐가지고 이제 그 유출의 기속자한테 소득 처분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처분, 사유 유출, 유보, 기타 그리고 특수한 경우의 소득 처분까지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